민주당 지도부가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국정감사도 마무리 국면이어서 정 의원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 균형 발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제천의 자치연수원이 영동의 농업기술원 분원이 들어서게 되는데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영동과 옥천 지역 수변공원은 해마다 침수와 복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찾는 이 없이 예산만 축내는 수변공원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중부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등 차량 넉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 22명이 타고 있었는데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는데 마침 국정감사도 마무리 국면이어서 정 의원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정정순 의원에 대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식 의결하고 이런 사실을 사무총장을 통해 직접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조사를 받지 않으면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윤리감찰단은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판 공수처라고 한 조직으로 당의 결정을 거스르지 말라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정순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정 의원 체포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는 오는 28일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불응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정정순 의원이 처음으로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표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결 시 방탄국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럴 바에야 정 의원의 결자 해지가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순 의원으로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국토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대체로 마무리돼 불출석 명분이 분색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체포 동의안 가결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 의원이 결국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검찰에 자진 출석할 거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에 발맞춰 도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제천에는 충북 자치연수원이, 영동에는 농업기술원 분원이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충청북도의회 본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 이전은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 이시종 지사가 내놓은 민선 7기 공약입니다. 낮은 경제성과 실효성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지만 의회는 결국 균형 발전 측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향후 남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과 기존 자치연수원의 활용계획에 대한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온 남북권에는 도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이 가시화되며 균형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동안 부지 제공에 난색을 보여온 영동군이 분원 설립을 위한 부지 무상 제공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청주권에 집중됐던 공공기관이 각각 남북권과 북부권에 한 곳씩 들어서게 됐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 도도 같이 공생, 상생해야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첫 분산 배치가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동상철과 관련해 입장을 바꾼 충청북도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충청북도가 요청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상정했지만 충청북도가 입장을 바꿔 결국 조례 심사가 보류됐다며 충청북도가 책임을 지고 동상철거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동과 옥천, 금강 상류에는 10년 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수변 공원이 조성되는데 해마다 침수와 복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난 지 2달 정도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진기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불어난 금강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영동군 심천면의 수변공원입니다. 2달이 지난 지금 수변공원은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장마가 끝난 지 2달이 지나고 찾은 수변공원 산책로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어난 강물에 쓸려서 심하게 훼손된 나무들과 쓰레기들이 한데 뒤엉켜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모습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공원 전체가 폐허가 됐고 인적도 드물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해 공원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이 공원을 복구하는 데만 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매년 장마철마다 침수되는 공원을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누수할 때 저렇게 한번 하고 또 그 이듬해 한번 들어오고 또 몇 년 있다 들어왔었는데 올해 또 많이 들어왔어. 공원 정부에서 맨날 헛돈 들인 게요. 인근 옥천 지역의 수변공원도 비만 오면 물이 차는 건 마찬가지로 복구 작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매년 비만 오면 잠겼다 빠졌다 이렇게 해요. 이들 공원은 지난 2011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136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습니다. 애초에 금강의 계획 홍수위보다 낮게 설계돼 매년 침수와 복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유지 관리를 떠하는 지자체는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 유지 보수에 수억 원의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공원화를 없애고 싹 자연 그대로를 두는 게 낫다 그 얘기죠. 저는 이치적으로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저게. 하지만 예산 낭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언합니다. 저희 모든 국가처럼 어쨌든 관리처가 국토부니까 저희가 움직여서 하게 되면 시설물을 바꾸고 할 때는 저희 예산을 조금 투입시켜야 되는 또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쉽사리 못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이 없이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된 수변공원.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사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 시간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관광버스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22명이 타고 있었는데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숨졌고 앞선 차량 운전자 등 1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이 사고로 인해 아수라장이고 바닥에는 차량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버스 앞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운전석 쪽은 사고 충격에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사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2명이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등 18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퇴근 시간 승용차와 SUV 차량이 1차 사고가 나 25톤 화물차가 멈춰섰는데 뒤따르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화물차 뒤편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전방에 승용차 2대가 선행 사고가 있는 것을 25톤 윙바디 차량이 발견, 정차 후 관광버스가 25톤 흠미를 추돌한 사고예요. 사고가 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충북 옥천군의 농민들로 어제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한국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가한 뒤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은 사고 여파로 2시간 반가량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계속 얼어붙고 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충북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고용 동향을 하나씩 보면 먼저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39만 2천 명 줄었지만 충북은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가 늘어난 업종은 무엇일까요? 제조업이 2만 3천 명 늘었고 전기통신업이 1만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외부 모임과 여행 등이 취소되면서
도소매 그리고 숙박 음식업이 15,000명이나 감소했고 건설업도 8,000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실업자 수입니다. 9월 실업자는 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2,000명이나 늘었습니다. 실업자 증가수가 취업자 증가수보다 8,000명, 무려 3배나 많은 겁니다. 충청권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실업률 증가폭도 가장 큽니다. 충북은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증가하며 대전, 충남, 세종에 비해 어두운 고용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일시 휴직자의 증가폭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난해보다 19,000명 늘어난 32,000명으로 무려 147%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는 전국 증가폭보다도 35.1%포인트나 높아 충북의 고용시장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북의 일시 휴직자와 실업자 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고용 상황 악화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일시 휴직자가 6개월 이후에도 복직이 늦어지거나 또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는 만큼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대학 진학률 통계 자료를 냈다가 뒤늦게 하향 수정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2015에서 2020학년도 대입 합격자 현황 자료를 통해 의학계열 합격률이 3.96배, 서울 소재 10개 대학 합격률이 1.87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합격률 계산이 잘못됐다며 기존보다 조금 낮아진 수정 자료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영동농협에서 80여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부동산업자 A씨와 감정평가사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상가와 토지, 임야 등 부동산 감정가를 시세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성 서예가 단체인 상당여묵회가 상당여묵회전을 개최합니다. 2년이 주제인 이번 전시에서는 천자문과 명언모음, 병풍 등 상당여묵회 회원 21명의 작품 42점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청주예술의 전당 1소 전시실에서 오는 27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이상정 의원이 제안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축재해보험처럼 실질적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농업재해보상법을 만들어 정부 책임성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담겼습니다. 최근 3년간 충북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청주시 사창사거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소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사창사거리에서는 총 7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외에도 청주 고속터미널 사거리와 시외버스터미널 북서쪽 도로가 사고 다발 지점 2, 3위에 올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다소 이완된 방역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단풍 관광지 내 다중이용시설과 전세버스, 방문 판매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실태, 그리고 유흥시설, 음식점과 카페 등입니다. 청주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26일 설명회를 열어 우암산 순환도로의 교통 현황과 시민 의견 수렴 결과 그리고 일방통행 지정 구간과 방향 설정 등 그동안 진행해온 사항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사업은 양쪽 차선 중 한쪽은 보행 공간으로 꾸미고 남은 한쪽은 일방 통행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충북경찰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청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완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 대비 번호 이용 중지 요청률이 충북은 16.5%로 경북 등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낮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